미국 대선 개표 상황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왕 위원님 나와 계시죠? 예, 황선택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앞선에 낮에 우세를 이어가는가 싶더니 지금은 다시 바이든 후보가 많이 따라잡거나 일부 지역에서 특히 위스콘신을 따라잡았고 조금 전에 미시건까지 뒤집었어요. 상당히 네. 그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네, 다양한 시나리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시나리오가 좀 우세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미시건과 위스콘신에서 바이든 후보가 내내 뒤지다가 지금 이제 역전이 된 상태고요. 예. 추세로 보면은 바이든 후보가 이대로 격차를 더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네바다도 지금 굉장히 초접전이기는 하지만 예. 거기서도 0.6% 정도 격차 속에서 바이든 후보가 안정적으로 격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바다와 위스콘신, 그다음에 미시건 이 세 개의 주를 합하면 나머지 주 다 합쳐서 지금 이제 AP통신 집계에 따르면 238표를 이제 확보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지금 세 개 주의 표를 합하면 270표가 됩니다. 예. 270표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번 미국 대선의 매직 넘버가 270표입니다. 예. 538석 중에 270 과반수를 차지하면 이기는데 말하자면 미시간에서 바이든 후보가 조금 전에 역전을 함으로써 270을 확보를 할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가 우세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펜실베이니아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지만 펜실베이니아 역시 우편 투표가 개표가 더 진행이 되면 바이든 후보가 격차를 따라잡고 역전할 가능성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290석까지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정리하면 이제 펜실베니아와 관계없이 지금의 승기를 이어갈 경우에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맞습니다. 되는 거고. 예. 잠시 전에 미시건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 미시건에서 그 선거인이 16명이거든요. 예. 그 16명이 바이든 후보 쪽으로 붙는다고 가정할 때 예. 270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펜실베니아에서 이기든 말든 예.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선 지역에서도 뭐 워낙 초접전, 초박빙 지역이 워낙 많아갖고 최종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뭐 지금 이대로 만약에 이대로 굳어진다면 그렇단 말씀입니다. 초박빙인 건 사실이지만 예. 추세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예. 미시간과 위스콘신 다 한 4시간, 5시간 전에는 10%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4시간, 5시간 사이에 꾸준하게 예. 1%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체였는데 예.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격차를 줄여가면서 예.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 추세를 감안한다면 예. 격차가 더 늘어나서 예. 현재는 0.2%, 0.3% 우세지만 예. 이것이 뭐 0.5%, 1%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당초 예상하기로는 이제 어제 있었던 현장 투표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됐고, 그리고 우편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제 우세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요. 물론입니다. 바로, 네. 예. 그러면은 그 뒤로 시간이 흐를수록 우편 투표가 이렇게 개표가 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예. 남부 지역의 경우, 특히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플로리다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그 우편 투표를 이제 사전에 받았잖아요. 예. 그 사전에 받은 우편 투표를 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다 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먼저 개함을 하는 거군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 노스캐롤라이나와 이제 플로리다의 이제 관행이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개표가 시작되자마자 우편 투표 결과를 먼저 공개를 하고 당일 투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숫자가 변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 남부 지역에서는 초반과 중반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많았습니다. 아, 그런 것들은 바로 우편 투표를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당일 투표가 가면서 격차가 줄어들면서 결국 후반 가더니 다 역전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북부는 다릅니다. 북부의 경우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다 미시간? 마찬가지인데 예, 여기는 개표가 시작되는 순간까지 우편 투표 이것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건드리지 않고 개표가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개표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는 당연히 당일 투표의 결과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편 투표의 비중이 더 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이 둘 다 서너 시간 전까지는 10% 이상의 격차,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는데 지금 뭐 한 시간 지날수록 2%씩 늘어나서 지금에 와서는 역전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나타났는데 이것은 사실은 선거 전문가들은 미리 다 예고를 했던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선거 전문가들은 레드 미러지 아니면 블루 미러지 해가지고 이제 남부 지역의 경우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가 이제 나중에 달라지고 북부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지는 이런 것을 예고를 했는데 이런 예고와 동일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개표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와 경제 이런 부분들이 그 미 대선의 주요 이슈였는데요. 어느 화두가 승패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전망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결과를 보면 최대 요인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관찰하기에는 경제라는 요소도 있고 코로나19라는 요소도 있지만 예, 오히려 2016년에 제기됐던 미국 사회의 문제점, 즉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분노와 좌절, 이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08년 금융 문제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서는 그 기업인들 일부 부자가 너무 많이 돈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일반 평민들은 좀 생활이 안 좋은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는데 그것들이 다 일부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1%의 부자가 99%의 일반 사람들의 다 합친 재부보다도 더 많이 갖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노와 좌절이 있었는데요. 예, 2016년에 그런 것들이 표출이 됐고 예, 그것을 이제 자극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아웃사이더라는 그런 위치를 강조를 하면서 워싱턴에 있는 기득권 세력, 기득권 정치인 세력을 자기가 혼내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한 그 워싱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분노와 좌절이 여전히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올해는 코로나19가 너무나 강하게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코로나19를 잘 대응하지 못한 현직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예, 마지막에 표를 보면은 그 남부 지역의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지속이 예. 되고 있다. 예. 이런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로서는 경제라기보다는 또 코로나19라기보다는 여전히 미국 사회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분노와 좌절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YTN 워싱턴 특파원도 지내서 네. 미국 내부 사정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우편 투표 놓고서 법정 분쟁도 불사하겠다 의지를 밝혔어요. 실제 불복 소송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것은 이제 미시간 투표 결과와 이제 펜실베니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현재로 봐서는 법정 분쟁 가능성이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 문제를 놓고 법정 분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이제 아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아까 낮에
시사를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펜실베이니아에서 그런 이제 법적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미시건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앞서 270표로 끝나버리면. 이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펜실베이니아를 포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해가지고 펜실베이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을 다 줘도 그래도 270표를 확보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뭐 무조건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270표를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는 펜실베이니아를 버리겠죠. 법정 소송을 안 하고 펜실베이니아를 트럼프 대통령을 주겠죠.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송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시간에서 아까 역전 상황, 골든 크로스가 나온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의 법정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그 개표 상황과 관련해서 1위를 위스콘신, 미시건 뭐 이런 지역에서 1위를 그대로 유지해서 이대로 바이든 후보가 됐을 때 이제 그렇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지금으로서는 뭐 다른 이러다가 또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추세가 아까부터 4시간, 5시간 이상 지속된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추세를 본다면 골든 크로스가 생겼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본다면 앞으로도 더 벌어질 것이다. 그렇다면은 위스콘신과 미시간은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분쟁을 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 협상,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이게 현안 아니겠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변화가 있고 사실 이거 미국 대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보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금방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지만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한국군과 미국 간의 이제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절차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냥 막연하게 협상해서 잘 되면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 3단계의 검증 절차를 거쳐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3단계까지 검증 절차가 완료가 되면 그때 전환을 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 근데 1단계는 완료가 됐습니다. 1단계의 기초 군사 능력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나서 한국과 미국 간에 해결이 됐고요. 예. 근데 이제 2020년 올해 2단계 이제 응용 작전 능력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예. 코로나 문제와 이제 북한의 반발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가지고 결국 검증을 못했습니다. 예. 내년에는 원래는 3단계 작전 이제 그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검증하는 마지막 3단계거든요. 예. 근데 2단계가 안 됐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도 못했는데 내년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한다고 해도 3단계는 또 그 후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넘어가잖아요. 이제 5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한 문제는 지금까지 그 일정이 지연되면서 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워지는 그런 단계로 갔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 해도 예. 그리고 바이든 부통령이 한미 관계를 중시해서 한국의 입장을 아무리 많이 감안을 해서 들어준다고 해도 예.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도 오늘 미 대선 결과 이 시각 현재도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북한은 누가 차기비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북한의 경우는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와 지난해 중반 이후의 태도를 보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은 하지 않는다. 네, 그것은 유보를 한다. 이런 약속을 한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약속을 올해까지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런 것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그 외교 분야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상황을 상정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이런 걸 본다면 저는 뭐 그동안 공들인 걸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해서 대담판을 거대한 담판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일단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악화일로 치닫는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립니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 중심주의, 탈중국화 기류는 유지할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요. 다만 압박 수단에 대해서는 다를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2016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중국 때리기를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예. 사실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어느 정도 미국민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협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중국 때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가 됐고 바이든 부통령이 제시한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가해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압박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그 방법이 예. 트럼프 대통령은 좀 과격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관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세를 중국 상품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많이 물리면 이제 미국은 관세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예. 관세가 많이 물려지기 때문에 중국에서 온 중국 상품이 미국에서 팔릴 때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의 소비자들이라든가 또 그것과 관련된 기업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가 좀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곤란한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이제 무역 관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압박을 하겠지만 관세가 너무 과격하게 매겨진 부분 이런 것들은 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때리기를 하면서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바이든 부통령의 경우는 중국 때리기를 한다고 해도 미국의 동맹국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효과적이지 미국 혼자서 하면은 손해를 혼자서 보게 된다. 이게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곤란하다. 그래서 뭐 동맹국들과 같이 중국을 압박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중국 압박을 하면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한테도 중국 압박하는 동참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압박의 강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건가요? 압박의 강도는 중국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뭐 미중 관계에 대해서 관찰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압박의 강도라고 말하면 단기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기적인 압박은 일시적으로 피했다가 장기적으로 또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바이든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을 주는 그런 방법을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본다면 오히려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더 무서워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자, 왕선택 위원님, 다시 네. 그 개표 상황 끝으로 잠깐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앞서 그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 개표 상황을 보면 바이든 후보의 그 우세 속에 현재로서는 승자를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뭐 적절히 벌어지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다소 우세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예. 언제쯤 최종 결과가 나올 걸로 지금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위스콘신, 네바다, 미시간 여기 세 개 주가 최종적으로 이제 바이든 후보 승리로 확정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고요. 예. 펜실베이니아는 3, 4일 더 걸립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는 제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실베이니아까지 가려면 3, 4일 더 걸리고 예. 그럼 나머지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이 3개 주의 결과가 언제 나오겠는가? 저는 지금 추세로 본다면 내일 오후쯤 되면은 아마도 바이든 후보의 우세 또 승리가 확정되지 공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내일 오후 정도에는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여기가 바이든이 가져갔다. 그러므로 270석을 얻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 미 대선에서 그 미시건의 그 골든 크로스가 이 하나의 그 승부의 분수령이 됐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한 밤 10시 전후에서 골든 크로스가 맞습니다. 일어났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요. 위스콘신에 네, 이어서 이제 미시건 주에서 뒤집으면서 바이든 후보가 이제 1위에 이제 올라서면서 펜실베니아와 관계없이 만약에 그 1위를 그대로 굳힌다면 270 그 선거 인단을 확보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펜실베니아조차도 지금 뭐 한 10% 이상 1, 2위 차이가 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한 그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된다. 이런 그 예측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펜실베이니아가 지금 개표가 80%가 안 됐습니다. 예. 75% 됐기 때문에 이제 한 25%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데 거기 25% 정도면 이제 150만 표가 더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 150만 표가 더 개표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격차가 지금 50만 표, 지금 60만 표 안 되거든요. 그렇죠. 60만 표 50몇 정도. 표 예. 되거든요. 그럼 150만 표 중에 7대 3 정도가 되면은 100만 표가 그 바이든 후보 표고 50만 표가 트럼프 후보의 표의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50만 표 정도 차이 나는 게 상쇄가 됩니다. 예. 그러면 거의 10,000표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뭐 누가 승리를 하든 상당히 그 엎치락뒤치락하는 박빙의 승부전이었는데요. 뭐 어떻게 승복하고 어떤 평화로운 어떤 그런 그 개표 이후에 그 뭐 어떤 별다른 충돌이나 이런 것 우려했던 그런 일은 없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바다와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개 주의 최종 결과가 내일 정도나 내일 밤 늦게라도 나오는 상황이 되면은 예. 말씀드린 대로 270표가 확정이 되고 펜실베이니아와 상관이 없이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 속에서 펜실베이니아에서 있을 수 있는 법적 투쟁을 가지고 트럼프 후보가 어떤 폭력을 사주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예. 아마도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와 협조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봐야 되고요. 예. 그래서 미시간의 골든 크로스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예. 지금으로 봐서는 이대로 된다면 폭력 소요 사태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부터는 좀 봐야 된다. 만약에 미시간이 다시 트럼프 후보가 이제 우세해서 미시간을 트럼프 후보가 가져가고 펜실베니아가 남은 상태에서 어느 후보도 270석이 안 되는 상황이 5일, 6일 지속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대법원 이제 소송을 갈 수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제 지지자들끼리의 폭력 사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려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시간에서 270으로 끝나버리면 좀
그런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예, 예. 자, 여러 가지 날카로운 분석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전 YTN 외교안보 전문기자 겸 여시재 정책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